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TQ 기준으로는 25% 이상 빠졌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출근하면 여러 사람 멘탈 흔들리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벌써 손절 버튼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제발 손절 버튼 누르시기 전에 조금만 더 영상을 시청하시고 멘탈 잡고 가세요. 길어야 1년? 아니면 2년. 그 후에는 분명 저한테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장담하죠. 누구나 S&P 500,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알고 있다고 믿고 있죠. 시장이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장기 투자만 하면 된다. 떡상 가자. 라고 말하죠. 그런데 막상 변동성이 커지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멘탈이 사르르 녹아버리죠. 사실 요즘처럼 1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아직 견딜만 합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죠. 그런데 만약 20에서 3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 더 큰 게 온다. 경기 침체 확률 90%.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쫙 깔리고요. 어디 가서 주식한다 소리 하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 제대로 과실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서 반등하는 과실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변동성으로부터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죠. 손절 버튼을 누르지 않을 멘탈이요. 두 번째는 더 큰 하락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히든 카드를 남겨두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 충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지 않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수립해 보세요. 그래야 변동성 시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죠. TQ의 월간 수익률 변동폭을 보시면 마이너스 25% 하락은 꽤 흔한 일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약 5% 정도죠. 즉, 투자 기간 2년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한 번은 월간 마이너스 25%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손절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월간 수익률 말고 MDD 기준으로도 한번 볼까요? TQ는 전체 기간 중에 55% 기간 동안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이상 빠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하락할 때마다 손절하고 다시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성과가 이렇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확연히 떨어지죠. 1975년부터 투자 결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TQ를 바이앤홀드 했다면 누적 수익률은 1000만 배가 넘습니다. 반면 주가가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할 때마다 거래를 중단한다면 투자 성과는 540배 정도에 그치죠. 뭐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바이앤홀드에 비하면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시장 반등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반등 시 저가 매수할 투자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민하게 대단한 타이밍을 노려서 손실을 회피하고 또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주가 지수를 바이앤홀드 하는 것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이 정도면 섣부른 손절이 답이 아닌 건 충분히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흔들리는 멘탈로부터 손절 버튼을 막고 시장 반등 시 자산 증시 기회로 잡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투자 전략 수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잡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개념을 수식으로 정리한 것 뿐이고요. 구체적인 수식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식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할 수 있게끔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개념입니다. 투자 목표를 달성하려면 초기 투자금, 월 투자금, 투자 기간, 목표 수익률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것부터 확정 짓지 않으면 어영부영 남들 뒷걸음만 따라다니다가 정작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투자 컨설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객들의 이 네 가지 요소를 파악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현재 시드가 1억 미만이고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시드가 1억이 될 때까지는 굳이 자산 배분 전략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영상들에서 다루었으니까 제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시드가 2억 이상이거나 투자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어떨까요?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멘탈을 지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QQQ 플러스 슈드. 분산 효과 1도 없습니다. 꽤 도발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자산 배분의 본질을 이해하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목적은 시장 충격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자산을 분산 투자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건데요. 그런데 위험 자산 2개, QQQ, 슈드 이렇게만 담아놓고 자산 배분을 끝내버리면 어떨까요? 일부 특정한 리스크는 방어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시장 충격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실제로 최근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8% MDD를 기록한 이런 시장에서도 위험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함께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훨씬 좋았는데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시죠. 2025년부터 현재까지 3달간 분석 결과인데요. QQQ 플러스 슈드 포트폴리오는 약 1% 정도 상승하며 보합 수준에 머무른 반면 QQQ 플러스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는 약 3% 이상 상승했고요. 슈드 플러스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든 동일한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다면 자산 배분 전략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아직도 자산 배분 전략을 못 세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2단계에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시면 됩니다. 꼭 점검해 보세요. K는 SCTR. 이 함수를 활용해서 자신의 투자 목표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메타인지를 하는 겁니다. 목표하는 자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산출한 목표 수익률,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인 구체적인 전략 수립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모두 끝났다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리스크가 낮은 자산 배분 전략을 골라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수립 방법은 제가 방금 소개드린 영상이나 또 다른 영상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변동성 장세일수록 흐리멍텅하게 전략 없이 투자하고 있으면 시장에 잡아먹히기 십상입니다. 하락장에서 손절을 반복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남아있던 투자자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내가 어떤 게임에 참여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 싸울 건지 확실하게 알고 게임에 참여해야죠. 만약 아직도 목표 자산조차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 꼭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예고드린 대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하나씩 분석해 볼 텐데요. 물론 단순히 분석만 하지는 않고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 같아 보이는 금융시장도 사실은 각기 다른 게임들로 치열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간중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시장에 잡아먹히는 건 다들 원하지 않죠. 저랑 같이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아 보실 분들은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시면 큰 도움 되실 거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힘내줘야 한다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채널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동적 자산 배분 전략 뽀개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